아니요. 서연이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최민주는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일수록 그는 몇 겹의 방어막을 쳐놨을 겁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면 큰 저항에 부딪히고 우리의 의도만 노출될 뿐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건물을 무너뜨릴 때 가장 단단한 기둥부터 부수지는 않죠. 가장 약해 보이는 곳, 예상치 못한 곳에 작은 균열을 만들면 그 균열이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천명 ENC를 가리켰다.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최근 뉴저지주에서 고급 콘도미니엄 단지를 완공했군요. 규모는 작지만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마치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돈을 어딘가로 옮기기 위한 통로처럼 보여요. 그녀의 분석은 건축가의 시점에서 본 구조적인 접근법이었다. 금융 분석가나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다. 앨리스가 즉시 데이터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맞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높은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고 하청업체 대부분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서연의 전략적인 사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해져 있었다. 좋아. 첫 번째 타겟은 천명 ENC다. 제이든. 지금부터 24시간 주지. 서버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해. 앨리스는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서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찾아내. 데이비드. 우리는 최민준이 빠져나갈 수 없는 법적 증거를 만들 거야. 지훈의 명령과 함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워룸은 순식간에 실제 전쟁 지휘 본부처럼 변했다. 서연은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가장 강력한 아군이 생겼다. 24시간 후 제이드는 천명의 허술한 자회사 보안망을 뚫고 내부 회계 장부와 이메일, 계약서 원본 파일까지 모두 빼내는 데 성공했다. 앨리스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최민준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소 5천만 달러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돈의 종착지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였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지훈은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언론에 바로 터뜨리지 마. 최민준이 손을 쓰지 못하게. 가장 공신력 있고 끈질긴 매체를 이용해야 해. 그는 뉴욕타임스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모든 자료를 넘겼다. 동시에 앨리스를 통해 천명 ENC와 관련된 모든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여론을 통한 명예실추와 시장을 통한 금전적 타격. 두 가지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한 면에 대서특필 기사가 실렸다. 천명그룹 자회사, 유령회사 동원한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문제가 된 천명 ENC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뉴욕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이어졌다. 작지만 매우 날카로운 첫 번째 공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같은 시각 맨해튼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최민준 회장은 신문을 집어던지며 포효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야. 일개 자회사 하나 관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의 앞에는 존김을 비롯한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내부 고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격 방식이 너무나 치밀하고 전문적입니다. 최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타이밍,
증거의 정확성, 언론 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누군가의 소행이었다. 그때 그의 뇌리에 파티장에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이서연의 당돌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 옆에 유령처럼 나타났던 이더리얼 홀딩스의 강지훈, 설마 그럴 리가. 10년 전에 이미 끝난 인연이었다. 아비가 망한 계집애 하나가 감히 자신에게 덤벼들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찝찝한 기분은 무엇인가? 너무나 완벽한 공격의 배후에 그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최민준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존 김, 예, 회장님, 지금 당장 이서연 그 계집애의 뒷조사를 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돈줄은 어디인지 사사티 다 캐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전부 다. 그는 이서연을 얕보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품고 돌아온 위험한 적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승리는 달콤했지만 뒷맛은 썼다. 워룸의 팀원들은 축배를 들며 환호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강지훈과 이서연은 조용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화면에는 주가 폭락 그래프와 함께 최민준 회장의 굳은 표정이 담긴 뉴스 사진이 떠 있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길고 지독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워룸은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이곳에 모여 수많은 데이터와 씨름했다. 1000명 ENC에서 확보한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료 속에서 최민준의 또 다른 약점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어떤 순간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은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지훈의 옆모습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예전 도서관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지훈 역시 서연이 습관처럼 커피에 시럽을 2번 넣는 것을 보고는 그녀와 처음 갔던 카페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잠시 숨을 멈췄다. 과거는 유령처럼 그들의 곁을 맴돌았다. 함께 싸우는 파트너였지만 그들은 10년 전 상처로 헤어진 연인이기도 했다. 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 묻지 못한 질문과 하지 못한 대답들이 앙금처럼 남아있었다. 특히 지훈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왜 그녀는 자신을 떠나야만 했을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왜 서로에게 기댈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매몰차게 밀어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최민준이 과거 서연의 아버지를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다. 이메일에는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식의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메일을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당시 얼마나 큰 압박과 고통 속에서 홀로 싸우셨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우스를 쥔 손을 떨었다. 그때 지훈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것 때문이었나? 서연이 고개를 들자 지훈이 복잡하고 아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가 날 떠난 이유가 이런 협박들 때문이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말해줘. 서연아. 10년 동안 단 하루도 묻지 못했던 질문이야.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도 똑같은 놈한테 당한 피해자였는데 왜 마치 네가 죄인인 것처럼 나를 떠났어야 했지.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맨해튼의 마철루 사이를 휘젓고 지나갔다. 이서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에서 뉴욕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만이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안고 떠났던 서울을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이 도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승부를 앞두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상처, 그리고 10년간 골마터진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그의 질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진건축 설계사무소 아키플래너의 대표 이서연. 그녀는 맨해튼의 심장부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엘리시움 프로젝트와의 최종 입찰 후보 중 하나로 이곳에 왔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이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단순한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무서웠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오늘 밤 록펠러 센터의 레인보우 룸에서 열리는 프로젝트 관련 VIP 파티는 그녀에게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연은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세계적인 건설사들의 거물들과 뉴욕의 정재계 인사들이 서로 웃으며 잔을 부딪혔지만 그 누구도 아시아에서 온 젊은 여성 건축객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특히 강력한 경쟁자인 천명그룹의 사람들은 더욱 그랬다. 천명그룹의 최민준 회장은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수족들은 마치 승리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했다. 천명그룹의 북미 지사장인 존 김이 서연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었다. 그때 난 너무 어렸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빠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어. 그런 상황에서 너까지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볼 수가 없었어. 이서연 대표님, 이런 큰 파티는 처음이신가 봅니다. 뉴욕의 밤이 서울과는 많이 다르죠. 내가 불행해져. 그의 영어에는 교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뉴욕 억양의 영어로 응수했다. 내 아버님도 돌아가셨잖아. 너도 힘들었잖아. 그런데 부도난 건설업자의 딸이라는 꼬리표까지 내 발목을 잡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넌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사람이니까 내가 너의 흠이 되고 싶지 않았어. 존 김 지사장님, 저는 10년 전에도 뉴욕의 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실력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유독 크다는 점은 변함이 없군요. 그것은 그녀의 진심이었다. 서툴고 어렸지만 그를 지키고 싶었던 그녀 나름의 사랑 방식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대답에 말을 잃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버렸다고,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지난 10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존 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서연이 그저 운 좋게 최종 후보까지 올라온 애송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다.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창가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는 것은 패배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바보같이 아바, 보고 계세요. 저 거의 다 왔어요.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손을 뻗어 서연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변치 않은 애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의 비극을 떠올렸다. 촉망받는 건축가였던 아버지는 부도와 배신이라는 누명을 쓰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 배후에 천명그룹이 있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첫사랑이었던 그와도 헤어져야만 했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서. 서연은 차갑게 그를 밀어내고 홀로 한국을 떠났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 네가 없는 10년이 나에게는 지옥이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나는 네가 곁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었는데. 그때 파티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다. 마치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것 같았다. 서연 역시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10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과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하지만 단단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10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안전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고 들어오는 한 남자. 칠흑같이 검은 맞춤 정장은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깊은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복속시키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까지 서연을 조롱하던 존 김조차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켰다. 한참 동안 울던 서연이 조금 진정되자 지훈은 그녀를 품에서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강지훈, 다시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제 내가 있잖아. 내 옆에 있을게.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야. 최민준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과거와도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매정하게 밀어냈던 남자. 그가 어떻게 여기에. 서연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풋풋하고 따뜻했던 대학생 강지훈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돈과 권력의 정점에 선 지배자. 이더리얼 홀딩스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이더리얼 홀딩스, 실리콘밸리의 기술과 월스트리트의 자본을 결합하여 불과 몇 년 만에 세계를 뒤흔든 거대 기업. 천명그룹조차 그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날 밤 그들은 일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10년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연인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와 과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단순한 복수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아픔을 이해하고 기꺼이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지훈의 시선이 파티장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창가에 얼어붙은 듯 써 있는 서연에게 멈췄다. 그들의 동맹은 더욱 단단해졌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전이 복수심으로 타오르는 차가운 불꽃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민이 더해진 따뜻한 불꽃이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놀라움, 고통,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깊은 감정의 파도. 10년의 세월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다음 날, 워룸에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서연은 도망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한 모습으로, 동시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최민준이 정치권과 연결된 정황을 찾은 것 같아요. 지훈이 서연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사람들이 그의 길을 열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이제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조금 전까지 서연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경악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이더리얼 홀딩스의 신비로운 회장이 어째서 아시아에서 온 이름 없는 건축객에 저런 눈빛을 보내는 것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들의 전쟁은 이제 이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존 김은 사색이 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무례를 범했는지 깨달았다. 과거의 오해를 풀고 한층 더 단단한 신뢰를 쌓은 이서연과 강지훈은 더욱 맹렬하게 최민준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그들의 2차 공격 목표는 최민준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뉴욕의 시의원이었다. 그들은 시의원이 1000명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지훈이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추어 섰다. 가까이서 본 그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잔이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최민준을 연구하는 동안 최민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뱀처럼 교활하고 집요한 그는 이미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1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최민준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서연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출입국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이더리얼 홀딩스 건물을 밤늦게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까지. 그리고 그 옆에는 강지훈에 대한 파일이 있었다. 10년 전 파산한 강성건설 강 회장의 외아들, 실리콘밸리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월스트리트를 집어삼킨 괴물. 오랜만이네. 이서연, 최민준은 두 개의 파일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을 짓누르던 모든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복수라. 10년 묵은 원한을 품고 돌아온 애송이들이었군. 어떻게 여기에. 그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여유를 되찾았다. 그는 기업 간의 싸움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개인적인 원한이 얽힌 싸움은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단순히 방어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상대를 부수는 것을 즐겼고 특히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잔인하게 짓밟는 것을 좋아했다. 네가 있을 것 같아서. 그의 눈에 이서연은 여전히 가장 약한 골이었다. 강지훈은 이미 복수심으로 단련된 강철 같은 인간이지만 이서연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 아파할 것이 너무 많았다. 지훈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아니, 그는 그녀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존 김
차가운 야경과 화려한 파티장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0년 만의 재회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고 지독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뉴욕에서의 이 싸움은 단순히 엘리시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그것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엇갈린 운명을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투쟁의 중심에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이 된 남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예, 회장님, 파티는 강지훈의 등장과 함께 사실상 끝이 났다. 그는 이서연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긴 채 마치 폭풍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가 떠난 후에도 파티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의문과 호기심의 눈빛들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이서연의 가족관계를 다시 조사해봐.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전부, 그리고 죽은 그 애비에 대해서도 다시 파헤쳐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도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으로 가득했다. 10년 만에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알던 따뜻한 미소를 짓던 소녀는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을 발밑에 둔 제왕이 서 있었다. 네가 있을 것 같아서. 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연이 아니라는 뜻일까? 아니면 지난 10년간 그 역시 자신을, 최민준의 명령은 잔인했다. 그는 비즈니스가 아닌 인간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서연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서 강지훈의 곁에서 떼어놓을 생각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내일 아침이면 프로젝트의 1차 브리핑이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서라도 최종 발표 자료를 점검해야 했다. 며칠 후 최민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이서연에게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녀에게 영웅이자 삶의 이유나 마찬가지라는 것. 최민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최민준 회장은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잔인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브리핑을 위해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전날 밤 파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험악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그날 오후 오름에서 회의를 하던 서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한국에 있는 남동생의 전화였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은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서연 대표 3년 전 서울에서 진행했던 그린 어반 프로젝트의 자재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아키플랜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뉴욕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투자사들이 발을 빼고 있다던데요.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인터넷 좀 봐봐. 아빠에 대한 이상한 기사가. 서연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린 어반 프로젝트는 아키플랜의 이름을 알린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자재 비리는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로비설은 더욱 악의적인 날조였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마지막 질문이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사 중 하나인 블루스톤 캐피털이 자금 지원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극비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게 기사화될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기자들을 뚫고 대기실에 들어온 서연은
곧바로 한국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팀장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단독 엘리시움 프로젝트. 이서연 건축가. 과거 비리 건축가 구 이경환의 딸로 밝혀져 아버지의 숨겨진 도박빚과 추악한 진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어젯밤 사이에 저희 회사 서버가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스톤 캐피털에서 방금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통보해 왔습니다. 천명그룹 측에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아버지가 과거 불량 자재를 쓴 것은 물론이고 거액의 도박빚 때문에 회사 공금을 횡령했으며 그 때문에 회사가 부도났다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조작된 차용증서와 아버지가 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기사의 마지막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운 딸이 과연 깨끗할까라는 문장으로 끝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다. 최민주는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서버를 해킹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언론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동시에 압력을 넣어 돈줄까지 막아버린 것이다. 이것은 거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식의 공격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기사에는 현재 한국에 있는 남동생의 사진과 그가 다니는 대학교 이름까지 버젓이 공개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었다. 가족을 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브리핑은 최악이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기사를 접한 심사위원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가 아무리 프로젝트의 비전과 독창성을 설명해도 그들은 자금 조달 계획과 도덕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브리핑이 끝나자 주최 측은 서연에게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최종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의 탈락 선고였다. 그날 밤 서연은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10년간의 노력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던 다짐이, 함께 고생한 직원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최민준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은 그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서연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며칠 전 지훈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겨우 보듬고 다시 일어서려 했는데 최민주는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내어 소금을 뿌린 것이다. 그것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을 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의 상징이었던 마천루의 불빛들이 지금은 그녀를 비웃는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즉시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훈, 이 미친 새끼가 어젯밤 그가 자신을 보던 깊고 복잡한 눈빛, 그라면 이더리얼 홀딩스의 회장인 그라면 최민준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 역시 이런 식의 공격은 예상하지 못했다. 최민준은 선을 넘었다. 비즈니스의 룰이 아닌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그는 서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10년 전
그의 미래를 위해 그를 매몰차게 떠났던 것은 자신이었다. 이제 와서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염치 없는 짓이었다. 그는 자신을 경멸할지도 모른다. 혹은 동정할지도 모른다. 그 어느 쪽도 서연은 견딜 수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밤새 그녀는 수십 번도 더 마음을 바꿨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과거의 상처와 절박한 미래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고 헤맸다. 그러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 싸움 그만해야겠어요. 이것은 더 이상 이서연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한,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의 미래가 걸린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했다. 그녀는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거래를 하러 가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가장 위험한 거래를. 서연은 이더리얼 홀딩스 본사 건물의 주소를 찾아냈다. 미드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그 건물은 검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첨탑처럼 주변의 모든 건물을 압도하며 서 있었다. 마치 강지훈 그 자신처럼. 내 동생까지 위험해졌어요. 돌아가신 아빠까지 욕보이고 있어.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뭐라고 감히 저런 괴물이랑 싸우겠다고. 로비에서부터 그녀는 제지당했다. 약속 없이는 회장님을 만날 수 없다는 비서의 냉정한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애써 단단하게 세웠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복수도, 정의도, 동생의 안전 앞에서는 모두 소용없었다. 이서연이라고 전해주십시오. 10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이서연이라고. 단 10분이면 됩니다. 지우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두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기적처럼 최상층으로 올라가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정신 차려. 이서연,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최민준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게 그놈이 노리는 거라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밤을 새워 헬쑥해진 얼굴. 하지만 결연한 의지로 불타는 눈.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 어떡해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치는데. 어떡하냐고. 회장실은 건물의 맨 꼭대기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뉴욕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 파티에서와 같은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의 절규에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심장이 아팠다. 그 역시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시작한 복수에 그녀를 끌어들여서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지?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여기서 자신이 흔들리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다. 지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하는 듯한 말투였다. 첫째, 지금 당장 내 서울지사 보안팀을 동생에게 보내겠어. 24시간 밀착 경호할 거야. 머리카락 한 올 다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서연은 주눅들지 않고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자신이 밤새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전체 설계도와 사업 계획서, 그리고 아키플랜의 모든 자산 목록이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래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둘째, 서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비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지금 최민준 회장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전부입니다. 우리는 최민준에게 가르쳐 줄 거야.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지금까지는 그의 회사를 목표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니야.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압박감이 심했다. 그는 서연의 뺨을 감싸 쥐었다. 서연은 21번 고르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그녀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었다. 내가 약속할게. 최민준이 너와 내 가족에게 준 고통 수만 배로 갚아주겠어.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더리얼 홀딩스의 힘을 빌려주세요. 최민준을 막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대가로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과 아키플랜의 지분 전체를 당신에게 넘기겠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건축가로서의 저 자신 또한 당신에게 저당 잡히겠어요. 당신의 말이 곧 제 결정이 될 겁니다.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장기말이 되어주겠어요. 지훈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쓴 맹세였다. 최민준의 비열한 방역은 이서연을 무너뜨리는 대신 강지훈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분노를 완전히 깨우고 말았다. 전쟁의 판도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전략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무자비한 선멸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까지 그에게 담보로 내건 것이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이제는 세상의 정점에 선 그에게 그녀는 자신의 운명 전체를 내맡기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더리얼 홀딩스라는 거대한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체스게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면전이었다. 워룸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 분석이 오가던 공간은 이제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한 살기로 가득 찼다. 지훈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안에는 절망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지훈의 첫 번째 명령은 방어였다. 그는 서울에 있는 서연의 남동생에게 업계 최고의 보안팀을 붙여 24시간 그림자 경호를 시작했다. 동시에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데이비드 변호사팀은 최민준이 유포한 자료가 모두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증거들을 수집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의 진짜 목표는 최민준의 숨겨진 제국.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 뿌리를 찾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그게 네가 원하는 전부인가? 최민준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교하게 조작된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퍼뜨릴 수 있었을까? 강지훈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며 그의 깊은 눈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은 10년의 세월만큼이나 깊어져서 그 속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서연이 워룸의 스크린을 보며 의문을 제기했다. 네,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단순히 돈으로 매수한 언론사 한두 곳의 소행이 아니에요. 정보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전문적인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이 순간 감상적인 태도는 사치였다. 그녀는 거래를 하러 온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그녀의 지적에 제이든이 동의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든 치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사가 처음 유포된 경로를 추적해보니 정치 컨설팅 회사를 위장한 블랙옵스 팀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여론 조작, 불법 정보 수집 등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팀의 자금 출처를 따라가 보니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위 간부인 마이클 데이비스와 연결됩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이 내민 서류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마이클 데이비스. 그는 이전에 지훈과 서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주목했던 시의원의 윗선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최민주는 단순히 사업가 행세를 하는 악당이 아니었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정치인, 언론, 심지어 불법적인 정보 조직까지 거느린 거대한 카르텔의 수장이었던 거야. 그가 내뱉은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거절이었다. 역시 너무 무모한 생각이었을까? 그의 동정심에 기댄 어리석은 도박이었을까?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들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최민준의 추악한 제국은 상상 이상의 규모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뉴욕의 개발 프로젝트들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며 자신의 사람들을 시의회와 행정부 곳곳에 심어놓았다. 그에게 엘리시움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었다. 뉴욕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자신의 지하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활용점정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서연의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고는 자신의 거대한 원롯 책상 서랍에서 낡아 보이는 파일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파일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다. 조사가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자 적들의 방역도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앨리스는 퇴근길에 정체불명의 차량에게 미행을 당했다. 제이드는 이더리얼 홀딩스의 메인 서버에 국가급 수준의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보고했다. 적들은 이제 그들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거나 읽어봐. 지훈은 팀원들과 서연의 신변 보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들의 숙소는 특급 호텔의 보안시설이 완비된 층으로 옮겨졌고 모든 이동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동행했다. 워룸은 이제 그들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요새였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10년 전 신문기사 스크랩과 빛바랜 보고서, 그리고 복잡한 지분 구조도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기사의 헤드라인을 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에게는 내부자의 증언이 필요해. 최민준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스모킹 건이, 서해대교 건설 현장 붕괴, 부실공사 의혹, 원청 강성건설 대표 투신. 지훈의 말에 데이비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성건설, 바로 강지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다. 서연의 아버지 역시 이 프로젝트의 설계 총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10년 전 두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바로 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당시 강성건설의 하청업체이자 자재를 납품했던 천명건설의 이름이 보였다. 당시 대표는 지금의 최민준 회장이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5년 전 최민준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쫓겨난 회계사입니다. 이름은 피터 쉔. 그는 최민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어서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파일에는 지훈이 지난 10년간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처음부터 강성건설을 집어삼킬 목적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불량 자재를 납품하고 감리 보고서를 조작했으며 붕괴 사고가 터지자 모든 책임을 강성건설과 설계팀에 뒤집어 씌웠다. 언론을 매수해 연일 그들을 부도덕한 기업인과 건축가로 몰아갔고 여론의 문매 속에서 지훈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파산과 함께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했고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몇 년 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최민준은 헐값에 강성건설의 자산을 모두 집어삼켜 지금의 천명그룹을 세웠다. 그를 만나야겠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연의 눈앞이 흐려졌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단순한 경쟁사의 방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10년 전부터 이어진 거대한 악연의 연장선이었다. 며칠 후 피터 쉔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성사되었다. 장소는 브루클린의 낡은 부둣가 창고였다. 약속 시간이 되자 비에 젖은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훈과 서연은 경호원들을 멀리 배치시키고 직접 그를 맞았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던 대학교 캠퍼스. 건축학도였던 서연과 경영학도였던 지훈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다.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아버지들의 건설 현장을 찾아가 미래를 꿈꿨다. 지훈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직한 기업을 만들고 싶어 했고 서연은 세상에 없던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하고 싶어 했다. 그들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나는 듯 했다. 당신이 피터 쉔,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뉴스 속보로 다리 붕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뉴스, 집으로 빗발치는 채권자들의 전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지훈의 물음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서연은 지훈에게 이별을 고했다. 지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그에게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다. 하지만 난 말할 수 없어요. 최민준은 악마입니다. 내가 입을 열면 나와 내 가족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 헤어지자. 몰락한 건축가의 딸이 내 발목을 잡게 할 수는 없어. 서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설득했다. 붙잡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설 때 서연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몰랐다. 그 역시 자신과 똑같은, 아니 자신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를 지켜주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그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그 무엇이든 제공하죠. 당신이 진실을 말할 용기만 내준다면요. 당신도 최민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잖아요. 이대로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고 싶으신가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파일 위로 눈물, 방울이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서연의 말에 피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제 알겠나?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피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가 지난 10년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왜 이더리얼 홀딩스를 만들었는지, 최민준이 지난 20년간 뉴욕의 정치인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 마피아 조직과 연계된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까지.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피터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거대 범죄 조직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고 그 돈으로 뉴욕의 정치, 경제계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장치였다. 초고층 빌딩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금고이자 불법 자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미로였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한국을 떠났어. 힘이 없으면 진실을 밝힐 수도, 복수를 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최민준 같은 놈들을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는 더 거대하고 강력한 괴물이. 최민준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뉴욕을 집어삼키려는 범죄의 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의 등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세계의 정점에 섰지만 그의 마음은 10년 전 그날의 장례식장에 멈춰 있었다. USB를 건네받고 창고를 나올 때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도시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일이 되어버렸다. 최민준은 탐욕스러운 놈이야. 그는 엘리시움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의 심장부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있지. 그의 가장 큰 야망이 걸린 프로젝트.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땅으로 끌어내릴 순간을, 워룸으로 돌아와 USB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 안에는 최민준과 그의 네트워크가 저지른 상상 이상의 범죄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이것만 있다면 최민준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모든 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지훈이 다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활화산처럼 뜨거운 복수심과 서연을 향한 깊은 연민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깨달았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그들은 뉴욕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개인의 명예와 복수를 넘어 도시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되었다. 그들의 손에 뉴욕의 밤을 지배하던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너의 제안은 거절한다. 이서연, 나는 너를 내 장기말로 쓸 생각이 없어. 피터 쉔이 남기고 간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뉴욕의 심장부에서 수십 년간 암약해 온 거대한 악의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기폭 장치였다. 워룸의 거대한 스크린 위로 최민준의 범죄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그리고 마피아까지.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보며 팀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한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수준을 넘어선 도시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다. 그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10년 전처럼 따뜻했다. 이 증거들을 연방검찰에 넘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신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지. 주인과 말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너의 천재적인 건축 설계와 나의 자본,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동원한 정보력을 합치는 거야. 우리는 단순히 이 프로젝트를 이기는 게 아니야. 최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죄를 세상에 알려서
1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의 명예를 되찾는 거다. 데이비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제안이었다. 동정과 자선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 함께 싸울 전우가 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저 명단을 보십시오. 앨리스가 반박했다. 검찰 내부에도 최민준의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증거가 넘어가는 순간. 정보가 새어나가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은폐하려 들 겁니다. 최악의 경우 증거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에 새로운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복수심이자 정의를 향한 갈망이었고 10년 만에 되찾은 희망이었다. 제이든 역시 동의했다. 언론의 익명으로 터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파편적으로 공개되면 대중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핵심 인물들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빠져나갈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모두의 의견이 엇갈리며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잘못 휘두르면 적을 베기 전에 아군이 먼저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검이었다. 좋아요. 그때 조용히 스크린을 응시하던 이서연이 입을 열었다.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그리움과 오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헤쳐나갈 미래에 대한 굳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무대를 만들어야 해요. 지훈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그것은 연인의 손길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두 전사의 맹세였다. 10년 전 비극으로 엇갈렸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복수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나로 이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뉴욕의 스카이라인 아래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최민준과 그의 공범들이 스스로 무대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의기양양한 순간에 모든 관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순간 10년간의 공백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뜨거운 동지애와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강지훈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비서를 통해 자신의 핵심 전략팀을 소집했다. 이서연은 그의 집무실 옆에 위치한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첨단 기술의 회의실, 일명 워룸 원룸으로 안내되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 떠있는 일정을 가리켰다. 방 안에는 거대한 멀티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보이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사흘 뒤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청회. 바로 저기가 우리의 무대입니다. 소개하지. 이쪽은 전설적인 해커였던 제이든. 지금은 이더리얼의 모든 보안을 책임지고 있어.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스카우트한 최고의 금융 분석가. 앨리스 마지막으로. 기업 소송에 있어서는 패배를 모르는 데이비드 변호사. 이들이 내 손과 발, 그리고 머리야.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공청회는 뉴욕의 모든 언론과 정재계 거물들이 주목하는 공식적인 행사였다. 그녀는 그곳을 심판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지훈이 소개하자 세 사람은 서연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지훈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우선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연막을 칩시다. 아키플랜이 자금난과 악성 루머 때문에 최종 입찰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문을 흘리는 겁니다. 최민준은 분명 의심 없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서연 대표.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최민준을 무너뜨릴 파트너다.
지우는 서연의 계획을 들으며 눈을 빛냈다.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가장 확실하게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지훈의 선언에 팀원들의 표정에 미세한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들은 곧바로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리고 공청회 당일 최종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우리는 엘리시움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대신 엘리시움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제이든이 시청의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고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모든 방송사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거죠. 스크린이 켜지고 천명그룹의 방대한 조직도와 재무제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앨리스가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것은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전략이었다. 적의 심장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뒤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계획. 워룸의 팀원들은 그녀의 대담한 전략에 숨을 죽였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성공한다면 뉴욕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 될 터였다. 회장님, 현재 천명그룹의 가장 큰 약점은 과도한 차입금으로 진행 중인 두바이 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공격하면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좋아. 지훈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진행한다. 지금부터 공청회까지 72시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변호사가 뒤를 이었다.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소송건 중 하나를 파고들어 경영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효과적일 겁니다. 그 순간부터 워룸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팀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제이든은 시청의 보안 시스템을 뚫을 백도어를 만들었고 앨리스와 데이비드는 USB에 방대한 자료들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과 보고서 형태로 재가공했다. 지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팀을 보호할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했다. 지훈의 팀은 전공법을 제시했다. 적의 심장을 바로 노리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아닌 조직도 구석에 있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자회사에 머물러 있었다. 천명 ENC라는 이름의 회사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밤이 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팀원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가고 거대한 워룸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뉴욕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조금 무서워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지,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걸까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10년 동안 내게 복수는 차갑고 공허한 목표일 뿐이었어. 최민준을 무너뜨리고 나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 그는 서연을 자신 쪽으로 돌려쓰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네가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싸우는 이유가 뭔지. 나는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미래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거였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따뜻했다. 너와 함께할 미래. 우리가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미래를 되찾고 싶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처음 그에게 거래를 제안하러 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를 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런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훈 씨,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 서연아, 이번 생에서 너를 다시 만난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승리한 거야.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열정적인 키스 대신 그는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굳은 맹세가 담긴 입맞춤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따뜻한 용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하나로 얽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연과 지훈은 완벽한 비즈니스 복장으로 차려입고 워룸의 문을 나섰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건축가나 CEO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결전의 장으로 향하는 두 명의 전사였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굳은 결의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전쟁의 마지막 장이 이제 곧 시작될 터였다. 뉴욕시청의 공청회장은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다. 높은 도명 천장, 묵직한 마호가니 좌석, 그리고 전면을 장식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뉴욕의 미래를 결정할 수백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욕망과 음모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서연과 강지훈이 공청회장으로 들어서자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며칠 전 터진 악성 스캔들의 주인공과 파티장에서 그녀와 함께 나타나 화제가 되었던 이더리얼 홀딩스의 회장. 두 사람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뉴스거리였다. 최민준 회장은 이미 앞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웃으며 주변의 정치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지훈을 발견하고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다. 마치 감히 내게 덤빈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느냐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서연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입찰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공청회가 시작되고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건이 상정되었다. 다음은 모두가 기다려온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 선정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후보 중 하나인 아키플랜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 인해 아키플랜이 입찰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서연 대표, 앞으로 나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장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고쳐 잡았고 최민주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하게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또렷한 구두 소리가 장내의 정적을 갈랐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최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패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입찰 포기라니요.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공청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반대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뉴욕의 진정한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섰습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서연이 연설을 이어가려던 그 순간 그녀 뒤에 있던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위원회 직원들이 당황해서 움직이려 할 때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아키플랜의 로고가 아니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제목이었다. 엘리시움의 진실, The Truth Behind Elysium. 최민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화려한 빌딩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탐욕과 부패로 뉴욕의 심장부를 썩게 만든 한 남자와 그의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겁에 질린 피터 쉔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의 증언이 흘러나왔다. 최민준 회장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마피아 조직에 검은 돈을 세탁해왔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애니메이션으로 펼쳐졌다. 더러운 돈이 어떻게 천명 그룹으로 흘러 들어가고 어떻게 깨끗한 돈으로 둔갑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청 회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최민준이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두 번째 화면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최민준이 뉴욕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날짜와 금액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명단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의원들과 도시계획위원회 간부들의 이름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카메라들이 황급히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들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화면에는 10년 전 붕괴된 서해대교의 처참한 사진과 함께 젊은 시절의 서연의 아버지와 지훈의 아버지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다. 최민준 회장의 탐욕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슬픔과 분노로 떨렸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두 명의 정직한 건설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들의 피 위에 지금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역사의 또 다른 증인이 와 있습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청중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쏟아졌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더리얼 홀딩스 회장, 그리고 10년 전 최민준 회장의 음모로 돌아가신 구강성건설 강민호 회장의 아들 강지훈입니다. 그의 자기소개는 공청 회장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이서연 대표가 방금 발표한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증거의 원본 파일을 방금 전 연방수사국 FBI와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최민준 회장, 그리고 그의 공범 여러분, 당신들의 게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순간 공청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고 최민준의 공범들은 도망치려 했다. 최민준은 이성을 잃고 서연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그의 주변은 건장한 남자들에게 포위된 후였다. 꼼짝마. 공청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방탄조끼를 입은 FBI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제압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한 수사관이 최민준의 앞에 섰다. 최민준 씨, 당신을 자금 세탁, 뇌물공여, 살인교사 및 다국적 범죄 조직 연루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혼란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수갑을 찬 최민준이 FBI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한 시대의 악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최민준과 그의 공범들이 줄줄이 연행되어 나가자 공청 회장은 섬광처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서연과 지우는 서로를 찾아 시선을 마주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세상은 고요했다. 10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기나긴 전쟁의 종결과 새로운 시작을 함께 확인하고 있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최민준의 제국이 무너진 그날 이후 뉴욕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앨리시 게이트, 앨리시 가티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 기사를 쏟아냈다. 최민준과 연루된 정치인, 공무원, 마피아 조직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수십 년간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지배해온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천명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최민준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 달 후 뉴욕시의회는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되어 엘리시움 프로젝트 공청회를 다시 열었다. 이전의 탐욕과 음모로 가득 찼던 장소는 이제 정화된 공기와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서연은 다시 연단에 섰다. 이번에는 비리 고발자가 아닌 진정한 건축가로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비전을 담아 뉴욕의 새로운 100년을 상징할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키플랜은 이더리얼 홀딩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만장일치로 새로운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0년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세상의 정상에 우뚝 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자 서연과 지우는 잠시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서연의 남동생을 찾아갔다. 철부지 대학생인 줄만 알았던 동생은 그간의 마음고생 때문인지 한층 성숙해져 있었다. 그는 누나를 보자마자 말없이 와락 껴안았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이해와 위로가 담긴 포옹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부모님들의 묘소를 찾았다. 지훈의 아버지와 서연의 아버지는 생전에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기에 같은 공원 묘지에 잠들어 계셨다.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과 함께 신문 한 면을 장식한 기사를 내려놓았다.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기사였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었는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됐어요. 편히 쉬세요. 지훈 역시 아버지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네요. 하늘에서라도. 친구분과 함께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 묘소를 내려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도시의 공기는 그들을 처음 맞이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차갑고 이질적인 경쟁의 도시가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일궈낼 터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함께 와인잔을 기울였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작전기지가 아닌 두 사람의 편안한 안식처였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훈이 먼저 물었다. 당연히 남아야죠.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잖아요. 제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물을 뉴욕의 심장부에 선물할 거예요. 혼자서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아키플랜 뉴욕지사를 설립하고 이더리얼 홀딩스와 정식으로 파트너 계약을 맺고 싶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요. 비즈니스 파트너라. 지훈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서연아, 우리는 지난 10년을 과거에 얽매여 살아왔어. 그리고 지난 몇 달은 복수를 위해 달려왔지.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눈은 깊고 따뜻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을 살고 싶어. 복수 파트너도, 비즈니스 파트너도 아닌 인생의 파트너로서 10년 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다시 내 곁에 있어 주겠니?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리고 절실한 고백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췄다. 10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사랑이 담긴 길고 깊은 입맞춤이었다. 몇 달 후 허드슨 강변의 거대한 부지에서는 엘리시움 타워의 기공식이 열리고 있었다. 과거 부패의 상징이었던 땅은 이제 뉴욕의 새로운 희망을 쏘아올릴 발사대가 되었다. 기공식이 끝나고 서연과 지훈은 소음을 피해 근처 고층 빌딩의 전망대로 올라갔다. 그들의 발 아래 이제 막 첫